상견례 날 아침 택시 운전대를 잡은 한 어머니. 딸의 행복을 꿈꾸며 힘겹게 달려온 세월이 오늘 결실을 맺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청담 사거리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접촉사고. 그 순간 차에서 내린 남자는 사과 대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택시 기사 주제에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날 저녁 상견례 자리에서 터지고 맙니다. 딸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던 사돈. 바로 그 사람이 아침에 자신을 짓밟던 그 남자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을 가장한 미소. 하지만 어머니의 눈엔 이미 민낯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 무사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춰진 진실은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거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은숙은 택시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죠. 58살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딸 미정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엄마, 오늘 꼭 예쁘게 차려입고 와야 해요. 어제 미정이가 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숙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할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역에서 삼성병원까지 부탁드려요. 중년 여성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기사님, 딸이 오늘 상견례래요.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를 만나니 반가웠거든요. 사위 될 분이 어떠세요? 성실해 보여요. 조건보다는 사람됨을 봐야죠. 승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조건만 따지던데 기사님 말씀이 맞아요. 병원에 도착하자 승객은 고맙다며 내렸습니다. 은숙은 다음 콜을 받으며 청담동 방향으로 향했어요. 청담역에서 압구정역까지요. 두 번째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청담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끼어들었어요. 쾅! 가벼운 충돌음이 났습니다. 은숙의 택시 옆면이 긁혔죠. 어머, 괜찮아요? 승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큰 사고는 아니에요. 은숙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상대방 차에서도 중년 남성이 내려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은숙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남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택시가 뭘 확인해? 남성은 거만한 표정으로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분명히 앞차가 급정거했을 거 아니야. 택시 기사들이 원래 그렇잖아. 아니에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블랙박스? 됐어. 택시 기사 월급으로 감당하겠어? 남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택시나 몰면서 뭘 안다고 나서? 그 말에 은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니까요. CCTV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됐다고 했잖아. 시간 없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확인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서 몰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는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은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숙은 억지로 웃으며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택시기사 월급으로 감당하겠냐는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오전 근무를 마친 은숙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세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딸 상견례요. 아, 그래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2시간 후 은숙은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메이크업까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 상견례 장소인 해운대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긴장된다. 괜찮아요. 좋은 분들이에요. 미정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예비 신랑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예비 시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전에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은숙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이 오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수입니다. 김태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박은숙입니다. 은숙은 겨우 인사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예비 시어머니 정밀하니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정이가 정말 예쁘네요. 준호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은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정이와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은숙에게는 가시가 돋친 말로 들렸어요. 택시 일을 합니다. 아, 그래요. 김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오전에 그 사람이었어요. 요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데도 택시가 필요한 곳이 많죠. 겉으로는 이해하는 듯 말했지만 은근히 깔보는 투였습니다. 그렇죠. 서비스업이란 게 쉽지 않아요. 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교통 관련 일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죠. 김태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은 그가 일부러 하는 말임을 직감했어요. 아버지, 이 음식 어떠세요? 준호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쁘지 않네. 김태수는 음식을 한 젓가락 집어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하는 분들도 고생이 많을 거야. 서비스업은 다 힘들지. 또다시 서비스업을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은숙은 점점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오전에 자신을 모욕한 바로 그 인물이라고요. 미정아, 정말 좋은 가정에 시집가게 돼서 다행이야. 미정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기뻐했습니다. 엄마 맞죠? 응. 은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미정이 잘 부탁한다. 김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결혼하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특히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해. 김태수의 말에 정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서로 도와야죠. 은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역할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안에서. 김태수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은숙과 미정이는 택시에 올랐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미정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숙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 은숙은 오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태수의 거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말들을요. 설마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실 리가 없어요. 미정이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미정아, 엄마 말이 거짓말 같아? 아니에요. 하지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결혼 반대하지 마세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정아,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은숙의 마음도 아팠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정이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준호야, 우리 만날 수 있어? 점심시간에 미정이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 미정이는 어제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준호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혹시 오해가 있었을 거야.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 나신 적 있어요? 교통사고? 아, 택시랑 가벼운 접촉이 있었지. 김태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그 택시 기사가 미정이 어머님이었을까요? 뭐라고?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님께 신뢰되는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어. 김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알았어. 내가 직접 사과하지. 며칠 후, 준호는 미정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은숙은 준호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일로 죄송해요.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요. 준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미정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미정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은숙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준호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정이는 눈물을 보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한번 오세요. 아버지의 진심을 봐주세요. 준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고마워요, 엄마. 미정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인지 확인할게. 은숙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두었어요. 엄마,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알겠어. 은숙은 이번 기회에 김태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은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위압감을 주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숙은 마음을 다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어서 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집에서도 말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김태수의 말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은숙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은숙이 신발을 벗으려 하자 김태수가 말했어요. 신발은 가지런히 놓으세요. 저희는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은숙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은숙은 신발을 정리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어려운 사돈이 방문했는데 이런 말이 무례라는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김태수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결론이 그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정미란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차 준비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맞은편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미란아, 커피잔이 왜 여기 있어? 테이블 위에 잔을 가리키며 지적했습니다. 아, 제가 치울게요. 정미란은 서둘러 잔을 가져갔습니다. 손님 오는 날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미정이는 긴장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소파 정말 편해요. 준호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 비싼 거니까 당연하지. 김태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안목이 있어야 해. 또다시 은근한 자랑이었습니다. 은숙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택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힘드시죠?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일은 다 힘들죠. 그래도 실내에서 하는 일이 낫지 않을까요? 밖에서 하는 일은 위험하기도 하고. 김태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 말에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태수는 일부러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차 나왔어요. 정미란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찻잔 받침도 같이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빠뜨리는 게 많아? 김태수가 다시 지적했습니다. 네, 바로 가져올게요. 정미란은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은숙은 김태수의 태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내는 여전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우리 집이?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좋네요. 이 동네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집값도 만만치 않고. 김태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은숙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미정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현관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를 잘못된 것 같아요. 가사도우미 김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김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옆 차랑 너무 가까이 된 것 같아서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김태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건데. 김태수의 화는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이 있는 자리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당신 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켰어? 이번에는 정미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늘 기본도 못 챙기는 거야? 김태수는 정미란을 노려봤습니다. 체면 구기는 건 늘 당신 탓이야. 그 말에 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였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뭐야? 김태수는 아들에게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은숙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전 교통사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다시 주차할게요. 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너는 뭘 해도 엉망이야. 김태수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만 나가.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어요. 당신도 좀 제대로 해.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 김태수는 정미란에게 계속 핀잔을 주었습니다. 미정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좀 예민해서. 준호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이미 확신했어요. 이것이 김태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요. 괜찮아요.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이 얼마나 위험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 절감했어요. 김태수는 잠시 후 태도를 바꿔 웃으려 했지만 이미 본색은 다 드러난 후였습니다. 좀 더 차드릴까요?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마셨어요. 은숙은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녁 같이 드시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김태수도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말했지만 은숙은 이미 그의 본성을 확인했어요. 그럴까요? 미정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모습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가까운 곳으로 가죠. 한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다시 점잖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불고기가 유명해요. 네. 은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불고기 2인분이랑 된장찌개 주세요. 준호가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미정이가 요리 잘하죠?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잘해요. 그래야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해요. 또다시 고리타분한 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주문과 다른 메뉴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직원이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준호는 직원에게 반말로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직원이 다시 사과했지만 준호는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도 되는 거야? 미정이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준호의 얼굴이었거든요. 준호야. 미정이가 조용히 불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가져갔어요. 김태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못한 건 확실히 해야지. 준호는 직원이 사라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본질은 드러났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괜찮아요.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다른 면을 본 거였거든요. 음식 다시 나왔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숙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식사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미정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은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준호가 제안했지만 은숙은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그럼 저라도 같이 가요. 미정이가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에 오른 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게 다야? 은숙이 물었습니다. 네.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똑같구나. 엄마, 미정아, 사람의 본성은 숨겨지지 않아. 은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뭐였어? 미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 준호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미정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숙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미정이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직원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정아,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미정이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그날 일로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지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네. 미정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우리 만날까? 오늘은 좀 힘들어요. 미정아, 설마 결혼 생각이 바뀐 건 아니지? 준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시간을 좀 주세요. 미정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저 정말 고민돼요. 뭐가? 준호를 사랑하는데 오늘 본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상대방의 인성이 가장 중요해.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이 오히려 너를 지키는 길이야. 며칠 후 미정이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 갑자기 왜?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미정아, 제발. 준호는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바꿀 수 있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미정이는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이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잘했어, 미정아. 엄마,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그래. 지금이 가장 좋은 선택이야. 은숙은 딸을 다독였습니다. 한편 김태수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일은 당신 잘못이야. 정미란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뭐가 내 잘못이야? 손님 앞에서 왜 그렇게 화를 냈어? 김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은숙은 딸을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결혼은 조건보다 인성이라는 믿음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이는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일에 집중했어요. 섣불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누군가 소개해 줄까? 친구들이 종종 물었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지. 미정이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은숙은 여전히 택시 일을 하며 딸을 지켜봤어요. 미정이가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그때 막아주셔서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은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너 혼자 깨달은 거야. 3년이 지난 어느 날 미정이는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성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박미정이에요.
성민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정중했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성민이 카페에서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민은 직원에게도 예의를 지켰어요. 미정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성민 씨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텐데. 성민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어요. 1년이 지나고 미정이는 성민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은숙은 성민을 살펴봤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미정이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고마워.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더라고요. 성민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성민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은숙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나중에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후 미정이와 성민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날 은숙은 마음 편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성민의 부모님도 정중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미정이 잘 부탁드려요. 성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잘 부탁해요. 성민의 어머니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은숙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이와 성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느 날 은숙이 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보채고 있었어요. 으앙, 으앙.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좀 쉬어. 성민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밤새 못 잤잖아. 성민은 부드럽게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이는 점차 울음을 그쳤습니다. 성민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아이인데. 성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미정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다행이야. 성민이는 정말 달라요.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진짜 좋은 남편이지. 은숙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 은숙은 생각했어요. 때로는 반대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건보다 인성이 맞았어. 그날 밤 은숙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진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품성은 작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